60세 이후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근육은 빠르게 줄어들고 작은 넘어짐에도 큰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면 이런 위험을 막고 10년은 더 젊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은퇴한 의사의 건강 비법, 근육 감소증을 막는 단백질의 비밀과 꼭 먹어야 할 5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변화를 겪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근육의 힘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당연히 힘이 빠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중요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단백질 부족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 유지, 에너지 대사, 심지어는 면역 기능까지 깊게 관여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근육을 빠르게 잃기 시작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근육 감소증 사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근육 감소증은 단순히 몸이 야위는 현상이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넘어짐은 가장 큰 사고 원인 중 하나이며 고관절 골절 같은 큰 부상으로 이어지면 장기간의 입원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시 걷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몸의 에너지 공장입니다. 근육이 충분히 유지되어야 혈당 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신진대사가 건강하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 같은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즉,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육 감소는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전신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젊을 때와 달리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몸에서 흡수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를 단백질 대사 저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같은 고기를 먹어도 30대에는 근육으로 잘 변환되지만 60대 이후에는 그 효율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량을 오히려 늘려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면역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항체, 효소, 호르몬의 대부분이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어르신들이 감염에 취약해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단백질은 뼈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뼈 하면 칼슘만 떠올리지만 실제로 뼈의 골격을 이루는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즉,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을 아무리 보충해도 골다공증을 막는 데 한계가 생깁니다. 특히 60세 이후 여성분들은 폐경으로 인해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면서 뼈와 근육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이때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근육 감소증과 골다공증이 동시에 진행되어 작은 외상에도 큰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위한 영양소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기초입니다. 60세 이후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뼈가 약해지고 결국 삶의 질 전체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나이가 들어도 체력과 활력을 유지하며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고기를 줄여야지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더 의식적으로 챙겨야 하고 매 끼니마다 일정량의 단백질이 포함되도록 식단을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고 흡수 능력마저 떨어지면 우리 몸은 다양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그 신호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며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단백질 부족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건강 전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결과는 근육 감소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주요 구성 성분인데 부족하면 새로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고 기존 근육조차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근육이 줄어들면 일상생활에서 작은 동작도 힘들어집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오르던 계단이 숨차고 다리에 힘이 없어 버겁게 느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것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단백질 부족은 면역력 저하를 불러옵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항체와 면역세포는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폐렴이나 요로 감염 같은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노년기의 감염은 젊을 때와 달리 훨씬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부족은 곧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처 회복 지연입니다. 단백질은 피부, 근육, 뼈 등 우리 몸 조직을 재생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고 수술 후 회복도 늦어집니다. 실제로 단백질이 부족한 환자는 수술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고 회복 기간도 길어집니다. 네 번째는 뼈 약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칼슘만 챙기지만 사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이 뼈 속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즉,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 섭취도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 부족은 골다공증 위험을 높이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기 쉽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체중 감소와 전신 쇠약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체내 대사가 느려지고 지방도 불균형하게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겉보기에는 살이 빠진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건강을 잃어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성 체중 감소는 회복이 어렵고 다른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인지 기능 저하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부족은 뇌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 신경 전달 물질이 원활히 만들어지지 못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부족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근육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사회적 교류도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외로움과 우울감이 심해지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모두 위축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단백질 부족은 단순히 힘이 없다는 차원을 넘어 넘어짐, 골절, 감염, 회복, 지연 치매, 위험 증가 등 전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단백질 섭취를 의식적으로 늘리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한다면 이런 위험들을 충분히 예방하고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는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고기만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은 떨어지고 흡수 효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음식을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근육 감소증을 막고 건강한 노후를 지켜주는 5가지 대표적인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생선입니다. 특히 연어나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소화가 잘 되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어 근육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단백질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으니 노년기에 반드시 식단에 포함시켜야 할 식품입니다. 주 2, 3회 정도 구이나 찜 혹은 조림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고르게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비타민 D까지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과 근육 기능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콜레스테롤을 걱정해 계란을 멀리 하시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1개 계란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이롭습니다. 삶은 계란, 계란찜, 계란말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일 식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콩류입니다.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 강낭콩 등은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변비가 잦은 노년기에 콩류는 장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또한 콩에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들어있어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돕고 폐경 이후 급격히 약해지는 뼈와 근육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밥에 콩을 섞어 먹거나 두부, 두유 형태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음식은 유제품입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그리고 무엇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치즈와 그릭 요거트는 근육 유지와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제품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하여 골다공증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다만 유당 소화가 어려운 분들은 무유당 제품이나 발효된 요구르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간식으로 작은 컵의 요거트를 먹는 습관만으로도 구강 건강과 장 건강, 그리고 근육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견과류와 씨앗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그리고 해바라기씨, 호박씨 같은 씨앗류는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좋은 지방산을 공급합니다. 특히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뇌 건강에도 좋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아연 같은 미네랄은 근육 회복과 신경 기능을 돕습니다. 하루에 한 줌, 즉 20에서 30g 정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단,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생견과류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다섯 가지 음식은 단백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다른 건강 문제들,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당뇨,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서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 세 끼에 나누어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결국 근육 감소증을 막는 비결은 특별한 보약이나 약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식탁 위 음식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생선, 계란, 콩류, 유제품,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근육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중요성과 좋은 음식들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섭취하고 생활 속에서 지켜나갈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노년기에는 단순히 음식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식사 습관, 조리 방법, 그리고 생활 전반의 균형이 함께 맞춰져야만 단백질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단백질은 끼니마다 분산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은 대충 빵이나 죽으로 때우고 점심과 저녁에만 단백질을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몸이 모두 흡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루 세 끼에 나누어 조금씩 꾸준히 섭취해야 근육 합성이 잘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계란과 요거트,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 저녁에는 고기나 콩 요리를 곁들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둘째, 채소와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께할 때 더 잘 흡수됩니다. 특히 비타민C는 단백질 대사를 돕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단백질 식품만 강조하기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함께 곁들여 식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조리 방법도 신경 써야 합니다.
튀기거나 기름에 과도하게 볶은 단백질 음식은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됩니다. 구이, 찜, 삶기, 오븐 조리처럼 소화가 잘 되고 지방이 적은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노령이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또한 소금 섭취를 줄이고 간을 담백하게 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단백질을 챙긴다고 짠 찌개나 가공육을 자주 먹는다면 혈압과 신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는 노폐물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몸 밖으로 내보내려면 수분이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가 많지만 하루 1.5리터 이상은 의식적으로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 대신 차, 미지근한 보리차 같은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섯째, 운동과 함께 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이지만 근육을 자극하지 않으면 몸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일 가벼운 근력 운동이나 걷기, 요가, 태극권 같은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 햇볕을 받으며 하는 운동은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되어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여섯째, 체중 관리와 금주 금연도 중요합니다. 과체중은 근육보다 지방을 늘리고 반대로 지나친 다이어트는 단백질 손실을 가속화시킵니다. 따라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술과 담배는 단백질 합성과 뼈 건강에 치명적이므로 반드시 줄이거나 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일주일 챙기다가 그만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작은 습관이라도 매일 이어가는 것이 노령이 건강의 비밀입니다. 아침마다 삶은 계란 하나, 점심에 두부 반모, 저녁에 생선 한 토막 같은 작은 실천이 쌓여 10년 뒤 건강한 몸을 만들어줍니다. 결론적으로 단백질은 약이 아니라 생활 속의 습관입니다. 음식을 고를 때, 요리할 때, 식탁에 앉을 때, 그리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내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을 떠올린다면 70세, 80세가 되어도 활기차고 당당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에도 건강과 품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매일 조금씩만 신경 써도 근육 감소증을 막고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단백질을 챙겨 드시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10년 뒤 삶을 바꿉니다.